안녕하세요, 세브남입니다. 자, 오늘은 필리핀의 금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리핀 금융 첫 번째, 오늘은 메트로뱅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메트로뱅크는 여기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이하게 자회사로 도요타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 한국이랑 비슷하게 은행에서 보험도 취급을 하는데 한국에도 있는 악사가 메트로뱅크 자회사예요. 메트로뱅크는 규모가 좀 큰 은행이어가지고 전 세계에 800개의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 해외에서 통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국에서는 그냥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2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위변조된 아이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통장 개설에 쓰일 수 있는 아이디가 한 이만큼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여권이 있고요. 그리고 면허증, 그리고 포스탈 아이디. 포스탈 아이디가 뭐냐면은 우체국에서도 아이디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ACR. ACR이 뭐냐면은 여기 필리핀의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필리핀에서 2달 이상 거주하면은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좀 컬러풀하게 통장이 3가지가 있는데, 이 빨간색이 페소 통장, 그리고 이 회색이 수표 통장, 그리고 이 녹색이 외화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통장. 달러 통장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디파짓이 500불입니다. 근데 그 500불을 통장을 유지하는 기간에 항상 500불 넘게 잔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통장이 유지가 되고, 500불 이하일 경우에는 하루하루 돈이 차감되다가 0원이 되면은 통장이 없어집니다. 자, 여기 페소 통장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디파짓이 10,000페소예요. 달러 통장하고 마찬가지로 통장을 유지를 하려면은 10,000페소 이상 잔고가 있어야 되고, 10,000페소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0,000페소 이하로 떨어지면은 매일매일 조금씩 차감되다가 0원이 되면은 이것도 계좌가 없어져요. 이게 필리핀 은행이 한국이랑 다르게 최소로 유지를 해야 되는 예금 금액이 한국보다 큰 게 조금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 필리핀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잔고가 작은 계좌는 받지 않겠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 필리핀 친구들이 인구의 90%가 은행 계좌가 없대요. 그래서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파운샵이 있습니다. 파운샵이 뭐냐면은 한국으로 치면 전당포인데, 은행의 역할 중에 공과금 수납, 그리고 송금, 그리고 여신의 업무를 합니다. 사실상 은행의 예금 업무 빼고는 전부 다 해요. 근데 수수료가 싸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거죠. 보이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은 백지 수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수표예요, 수표. 수표를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 보면은 날짜가 있어요. 이 날짜에다가 며칠 날 돈을 주겠다. 그리고 금액을 적는 데가 2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숫자로 금액을 적고, 그리고 이쪽은 영문으로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수표 주인이 여기에 서명을 하면 그게 발행이 되는 거예요. 흔히 백지수표라고 하잖아요. 백지수표가 뭐냐면은 여기 발행한 사람의 사인만 있고 날짜랑 금액을 비워둔 거를 백지수표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면은 진짜 이거 가지고 가서 은행 주면은 돈 줘요. 근데 계좌에 돈이 있어야겠죠. 사실 이 수표책 같은 경우에는 수표책부터 조금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관광으로 와서 그냥 길게 지내신 분들은 수표책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수표책이 언제 필요하냐면은 거래할 때 필요합니다. 거래를 하거나 집을 임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가를 임대한다거나, 임대인이 이 임대료를 수표로 결제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요 수표책에다가 매달 임대료 납부하는 날짜 한치 1년치면은 뭐 1년치 1년치에 한 12장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수표가 편리하기는 한데 수표가 바운스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 이 날짜에 이 금액 주겠다고 하고 내가 사인을 하고 수표를 줬는데 그 날짜에 그만큼의 돈이 통장에 없으면은 수표가 바운스 됐다, 부도 난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은 괜찮은데 부도가 여러 번 나면은, 필리핀도 신용이 있기 때문에 은행 신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은 그거는 사기죄가 적용이 돼요. 수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잘 모르는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함부로 써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표가 되게 여러 장이 있어요. 수표 쓰실 때는 여기 앞쪽에 보면은 공책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날짜랑 수표 번호랑 얼마 줬고 누구한테 줬는지 이렇게 쓰는 공간이 있는데, 수표를 쓰게 되면은 이 부분을 반드시 작성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수표가 여러 장이기 때문에
때문에 누굴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날짜가 돼가지고 수표를 디파짓을 하면은 그 돈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근데 내가 모르는 목돈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수표를 쓰시게 되면은 반드시 여기 앞쪽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표 책은 용지가 보면은 여기 필리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좀 고급진 용지예요. 위조 방지 뭐 그런 것도 다 돼 있고, 이 수표 책 한 권은 여기 필리핀 돈으로 500페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표 책 중간에 보면은 이 장이 있어요. 이 장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수표 책을 추가로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잘라가지고 여기 작성해가지고 은행원한테 500페소를 같이 주면은 수표 책이 다시 나오는데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표를 좀 많이 쓰시게 되면은 2주 정도 걸릴 거 예상하고 한 절반 정도 썼으면은 미리 새 수표 책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이름 보이시나요? 이름?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 메트로뱅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입니다. 해외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카드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체크카드가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숫자가 이렇게 오돌도돌 나와 있어요. 그게 신용카드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있는 부분이 그냥 프린트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그렇지만은 여기 필리핀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 첫째로 재직 증빙이 돼야 되고 소득 증빙이 돼야 돼요. 필리핀에서 재직과 소득이 증빙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필리핀에서 누굴 만나서 투자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뭐 같이 동업을 하겠다든가 할 때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신용카드예요. 제가 여기 4년 살면서 필리핀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알고 보면은 여기 현지 은행에 통장 개설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티은행만 주구장창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여기 필리핀에서 은행 계좌 만드는 거를 왜 다들 어려워하냐면은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2개, 이게 좀 커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다 있는 거고 그 하나를 추가로 만드는 게 어려워서 현지 은행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은행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교민들이 많이 쓰는 쇼핑몰 중에 쇼피나 라자다라고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뭐 11번가 옥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쇼핑몰이다 보니까 결제가 잘 안 돼요. 여기 필리핀 카드로 결제하면은 그냥 막힘없이 그냥 잘 됩니다. 필리핀에 오래 사실 거면은 여기 필리핀 은행 계좌 만드는 거 저는 추천해드려요. 지난번에 누군가가 올린 글을 봤는데 사실 그것도 약간 메트로뱅크 겨냥해가지고 올린 거였어요. 누군가가 메트로뱅크를 갔는데 밖에서 줄 서는 것만 30분,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도 뭐 기다리는데 뭐 30분 이상 되게 많이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여기도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내가 VIP다 그러면은 안 기다려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기업 창고 가가지고 제 담당하는 직원이랑 거래하면 돼요.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점장이랑 직접 거래하고, 메트로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창구 직원이랑 거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필리핀 은행도 온라인 뱅킹이 있어요. 한국이랑 조금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OTP가 없습니다. 정말 이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OTP가 없고 대신에 뭔가 그 은행 거래를 할 때 뭐 이체를 한다거나 할 때 핸드폰 SMS로 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OTP예요. OTP 번호가 문자로 와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입력하면 거래나 이체가 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이체를 할 때 한국이랑 조금 다르고 좀 불편한 점인데, 프리 엔롤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걸 이체를 하려면은 은행에 가서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계좌로 이체를 하겠다고. 요거 좀 불편하죠. 그럴 거면 그냥 은행 가서 하지. 다행히도 웹사이트나 핸드폰으로 프리 엔롤을 한 다음에 ATM에 가서 그걸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체를 하려면은 은행 ATM이든 지점이든 한번 가야 돼요. 그건 좀 불편하죠.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신금리가 있고 수신금리가 있죠. 수신은 저금하는 거, 저금하는 금리는 연이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0.4에서 5%입니다. 1%가 안 돼요. 은행에 돈 넣어두면은 물가 상승률 따지면은 이제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여신. 내가 은행에서 대출해가지고 내가 은행에 줘야 되는 이자는 1년에 5%에서 6.25%.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는 메트로뱅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온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여신이나 수신을 메트로뱅크에서 하시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은행 가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신용도나 거래 실적에 따라 이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은행 거래를 많이 하고 뭐 거래를 많이 했으면은 금리를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없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트로뱅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은행 비디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 해외에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